자, 어제에 이어서 TCP 네트워킹 채팅 서버 관련돼서는 리시브하고 샌드 메서드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일단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때 지난 시간에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스레드 풀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작업 큐에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요청을 넣으면 작업들이 여기에 하나 두 개 이상 이렇게 쌓인다고 했고, 픽스드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어 둔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간단하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 하나 있어.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이 식당이 굉장히 잘 나가는 식당이야. 그래서 뭐 이제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막 터져나가는, 미어 터지는 그러한 식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미리 이거는 만들어 두는 거야. 그죠? 만들어 둬서 빨리빨리 이렇게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둔다라는 거, 풀 개념이.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풀 개념이 왜 등장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어제도 봤다시피 스레드의 병렬 처리라고 있어요. 직렬의 반대가 병렬이죠. 그래서 코어의 개수가 우리가 4개, 4건 8개였죠. 그래서 이렇게 코어가 있으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잡아서 작업을 처리한다라고, 이거는 앞에서 한 번씩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하면, 만약에 어제 우리가 봤던 채팅 서버에서 accept라는 메서드도 있었고,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connect 메서드도 있고, 그리고 서버에서나 클라이언트에서는 read와 write 메서드가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이 accept는 계속 돌아야죠. 그죠? 맞나요?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블로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기를 탄다는 말이죠. 왜? 클라이언트가 무슨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면 이 accept 메서드에서 멈춰서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접속을 하게 되면 비로소 accept가 통신용 소켓을 리턴을 해주면서 밑에 내용을 처리를 하죠. 또다시 루프를 돌고 accept로 다시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기 대기를 타고 있고, 그리고 소켓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성자나 아니면 커넥트 이제 요청을 할 때 커넥에서 블로킹이 걸리죠. 왜? 서버가 다운이 되어 있다면 커넥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맞잖아요. 접속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이게 블로킹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채팅 서버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우리가 스트링을 읽어 드릴 때 아무도 리드를 안 하면, 아무도 글자를 내보내지 아니하면 리드 메서드에서 블로킹이 걸리겠다. 그죠? 못 읽으니까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한 라인 메서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로킹이 걸리는 메서드들인데, 이런 것들을, 블로킹이 걸리는 메서드들을 우리가 하나의 스레드가 도맡아서 처리한다면 이거는 accept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이거는 프로그램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어가 우리가 스레드 수를 이렇게 생성해 두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도맡아서 처리할 스레드들이 어제 봤다시피 스레드 1번, 스레드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그거는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CPU 스케줄러가 알아서 스레드를 분배를 시킵니다. 분배를 시켜서 걔네들이 니는 accept 맡아, 니는 connect 맡아, 뭐 니는 read 맡아, write 맡아, 이런 형태로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이 뭐 각각의 스레드가 이걸 잡아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레드 한 개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블로킹 대기 상태가 되는 메서드들을 이제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병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레드가 블로킹이 돼버리면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죠. 만약에 스레드 개수 코어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스레드도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억셉트에서만 목매달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입출력을 할 동안은 다른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아예 수락을 못하죠. 그리고 또 입출력할 동안은 다른 클라이언트에 또 연결 요청을 못하고 입출력을 못해요. 그래서 이 스레드를 병렬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스레드 풀을 만들었던 이유고요. 아울러 제가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UI를 생성을 한다든지 변경을 하는 스레드, 즉 우리가 리딩을 하고 이제 라이트를 쓸 때, 내보낼 때, 그리고 디스플레이 텍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 메서드는 UI를 변경하는 메서드입니다. 그죠? 맞나요? 버튼에 set 텍스트에서 글자를 바꾸고 또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공간에 글자를 표식을 하는, 즉 UI를 변경하고 생성을 해요. 그죠? 맞나요? 그러한 스레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UI 생성 변경 스레드에서는 위와 같은 블로킹 메서드를 호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블로킹 메서드 때문에 멈춰 있어요. UI도 변경도 안 되고 이벤트 처리 자체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어제 다 짜놓은 것들은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이 내용이 설사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하죠 제가. 그러니까 여튼 지금 한번 들어봤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들어본 상태에서 스레드를 배우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딴 사람들과 비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블로킹 메서드들 때문에 우리가 병렬 처리가 필요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accept, connect, read, write는 각각 별도의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클라이언트 1이나 2, 3, 4, 5, 6, 7, 8, 10명 막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각각 연결 요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스레드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 작업 스레드가 뭐 여기에서 소켓 accept를 처리하고 여기에 응답 처리 요청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작업 처리 요청이 들어오면 또 응답을 해주고, 이렇게 도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병렬성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클라이언트가 10,000명 아니 10만 명이 갖다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스레드가 10만 개 생성이 됐어요. 그죠?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바라볼 때 10만 개가 생성이 되면 그 10만 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 서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 뻗어, 스레드 폭증이라고 해가지고 서버 뻗어버려요. 그래서 이 서버 뻗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는 게 바로 스레드 풀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있었죠. executors.fixed thread full 해가지고 여기에 20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넣어놨다. 그죠? 이 스레드 풀 생성하는 코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20개의 스레드를 스레드 풀이라는 웅덩이에다가 내가 20개의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 두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두는데, 그러면 얘는 스레드가 20개밖에 없으니까 클라이언트가 1에서 N개, 즉 10만 개가 만약에 10만 명이 접속을 한다고 치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 스레드 개수를 제한을 시켜놨죠. 맞나요? 그러면 스레드는 20개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럼 스레드 폭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겠죠. 그럼 서버가 다운이 될 일이 거의 없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준영아, 자나? 아니지. 20개만 딱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10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작업 요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늘어나는 거는 뭐예요? 작업 큐에 들어오는 작업량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포 형태로, 큐 형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큐에 작업이 쌓이면 이 20개의 스레드가 움직이면서 하나하나씩 들고 가서 작업 처리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죠. 응답 처리, 리스판스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버는 스레드를 1개를 쓰는 것보다 스레드를 20개를 쓴다. 그런데 그 스레드 20개가 이 작업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큐에 많이 쌓이니까 얘네들이 놀 시간이 없으니까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얘네들이 계속 대기 상태에 있다가 실행됐다가 대기 상태에 있다가 실행이 됐다가 블락됐다가 뭐 이런 스레드의 상태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럼 그런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CPU가 처음에 스레드가 1개가 움직이는 것보다 20개가 움직이면 서버가 설사 뻗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그 기능은 완만히 저하가 되겠죠. 기능은 아무래도 1개가 도는 것보다 20개가 풀로 돌아가면 아무래도 1개가 도는 것보다는 20개가 돌면 상대적으로 CPU가 너무 바빠지니까 그 성능은 떨어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설사 뻗지는 않더라도. 그죠? 맞나요? 뒤에 대답 안 할래? 맞나 아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할 때 들어가 보면 뭐예요? 또 접속을 하면 귀하는 아니면 뭐 손님은 고객님은 이렇게 하면서 몇몇 번째 대기자입니다 라고 뜨죠. 그게 바로 작업 큐의 사이즈를 알아내서 실시간으로 그 시간 단위로 우리가 이거를 브라우저를 우리가 갱신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어요. JSP나 스프링에. 그러면 그 시간마다 이 스레드 작업 큐에 들어가 있는 스레드들의 개수, 작업의 객체들을 계산을 해서 그 표식을 해주죠. 몇 번째다. 몇 번째 대기열에 있습니다. 몇 번째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일을 보듯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그게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10만 명이 접속을 했다. 근데 스레드가 20개밖에 없다. 그럼 처음에 20개는 잘 처리하겠다 이거죠. 근데 20개 뒤로부터는 이제 바로 접속이 되지 않고 그 작업을 다 처리하고 피드백이 끝나고 난 뒤에 21번째가 잡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10만 번째로 접속한 사람은 응답 처리 속도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겠죠? 예.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대기하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개별 클라이언트에서는 응답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스레드풀은 스레드 수를 20개면 20개,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이거는 정수값이기 때문에 인티저 맥스 밸류
값까지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다만 너태 넣을 값이라도 테스트를 해봐야죠. 테스트를 해서 동시에 접속을 확 해가지고 얘네들이 안 뻗는지도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스레드 수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런 클라이언트 폭증은 작업 큐에 요거의 작업량만 증가를 시킬 뿐이지 스레드 수는 20개나 20개, 50개면 50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레드 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픽스드입니다. 픽스드. 정해져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버 성능은 계속 좋을 수는 없죠. 한 개 작업하다가 20개를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완만히 저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레드 배우면 나와요. 스레드 풀 개념에 가면.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강조를 합니다. 이 그림을 알면 스레드 풀의 개념을 쉽사리 알게 될 거고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레드를 수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자바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웹서버 혹은 DB 서버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뻗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풀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서버라면 쫙쫙 뻗겠죠. 쫙쫙 뻗어 나갑니다. 맞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서버가 뻗었다, 서버가 일시 다운됐다 그런 소리는 예전보다 아주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뻗어가면 뭐 다운되고 맞죠? 그게 다 이제 자바 이 스레드 풀 개념으로 혹은 풀의 개념이 있는 언어로 다 컨버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거의 다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바가 기반이 되어 있는 JSP나 스프링으로. 왜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정부가 자바라는 언어를 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들도 전부 다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틀이 있으니까 자바를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스레드 풀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DB에 또 우리가 JSP에 들어가면 또 커넥션 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DB에 접속하는 애들의 개수를 또 우리가 제한하는 그러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풀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커넥션 풀도 여러분들은 잘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까지 일단 하나 끊었고요.